답안지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것 같은 거죠. 6개월 정도 전만 해도 가격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 선택하셔도 오히려 잘 선택하시는 걸 수 있어요. 사모님, 남들이 다 일하는 이 평일 오후에 왜 나온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마포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마포구가 이번에 되게 많이 올랐다. 왜 올랐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내 집 마련하려고 고민하실 때 겉보기에는 아파트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마포구가 정답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정답지가 되는 마포구를 한번 다녀보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의 기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마포역 기준으로 건너편에 도화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와 이 대흥 용강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서 길 하나 차이로 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임장을 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6호선을 타고 광흥창역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은 공덕역에서 기준으로 하면은 좀 멀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강이랑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살기 좋다, 쾌적하다고 느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임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의 분위기는 어떨까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협은행, 저게 SOL 본사, 효성. 사실은 서울 강북권 안에서 직장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별로 없는데 공덕역 근처에 이런 대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5호선이 공덕역이 깔려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출퇴근하기가 편하고, 또 광화문은 완전히 진짜 한 15분 컷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직장인들도 이 마포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이 가까운 거를 우리가 부동산에서 직주 근접을 한다라고 네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그런 오피스랑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단지들은 다 비싸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가가 9억에서부터 20억 넘는 것까지 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왜 같은 마포구인데 가격이 9억에서부터 20억 넘는 것까지가 차이가 나냐 라는 거를 보면은, 이번에 서울이 한번 상반기에 올랐잖아요.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좋은 데는 더 비싸지고, 마포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데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이게 오를 때의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것들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였는데 가격 차이가 지금 나는 아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아 그러면은 나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인 거니까 그런 아파트의 특징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마포 태영 아파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대흥 태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근처에 학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가도 좀 같이 볼게요. 사모님, 근데 오늘 비 오나요? 우산 왜 들고 계세요? 아, 오늘 그 아이 학원 보내고 왔는데요. 아들이 우산 들고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오늘 임장 아이템입니다. 이 노란 안전보호 우산. 사모님, 앞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맞아요. 저 초등학교가 염리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인데 마포구 안에서 교육을 신경 쓴다, 내가 아이 초등학교를 조금 어딜 보낼지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저 초등학교를 좋아해서 많이들 보내시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저 초등학교를 배정받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보내고 싶으면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오고, 그런 수요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여기 이 아파트가 03년식이거든요.
그리고 03년식이면 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공덕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초등학교가 작은 길 건너가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아까 공덕역 근처에 그 오피스들 있잖아요. 거기 바로 근처에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여기 아파트처럼 도로를 좀 더 큰 도로 안으로 좀 들어와서 작은 도로들이 있는 이렇게 조용하고 쾌적한 느낌이 나는 데에 있는 거주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지죠, 여기가 지금. 그래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다고 느끼는 데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여기랑은 내가 도보로 충분히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 가까운 거, 그리고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원가를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잘 잡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리초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치 학원가, 평촌 학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가의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모든 지역들이 그 대규모 학원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게 우리 아이를 키우기가 좋고, 그게 또 이제 가격에도 영향을 주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대흥동 주변의 학원들이 그래도 건물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고, 내 아이를 뭐 태권도를 보내든 미술을 보내든 어디든 멀리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느낍니다. 여기 이 지역을. 여기가 99년식 아파트인데 구축 아파트예요. 근데 19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엄청 커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구조가 별로 살기가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학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공덕역도 거의 15분 안에 컷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축이다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 선택하셔도 오히려 이 내 집 마련을 잘 선택하시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아파트가 대단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애기들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많이 오며 가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인 가족 구성원분들이 되게 많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99년식 아파트거든요. 되게 낡아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지금 조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진짜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관문도 보면은 자동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99년식 아파트가 이렇게 지하주차장 갖고 있는 경우가 없는 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로들이나 이런 쓰레기 관리 상태가 되게 좋아요. 깨끗해요. 여기가 관리가 되게 잘 된 구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보실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외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 여기랑 얼마나 가깝고 학교랑 가깝냐, 우리 아이 보낼 만한 학원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단지 안에 들어와서는 관리가 잘 돼 있는가, 조경은 어떤가, 소형평수부터 중대형까지 다 섞여 있어서 요 안에서의 수요가 어떤 평형이든 다 받아줄 만한가 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런 게 이제 낡은 아파트들은 자동문이 아니고 수동으로 다 열고 닫고 해야 되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자동으로 되는 현관문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원님, 그럼 저희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 아파트를 봤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 하나 건너가면은 같은 시점에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를 보러 갈 거거든요. 어떤 데를 진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비싸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구축 아파트 선택해야 되네 라는 거에 너무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같은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자산 가치가 있을 만한 구축을 잘 골라서 내 집 마련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 집 마련 거주 만족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어떤 자산의 결과도 얻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마포구 비싼데 이런데 동네 다녀가지고 무슨 뭐 박탈감 느끼라고 이런 거 동네방네 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 마포구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물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 오신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첫 집이 여기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첫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거를 팔고 본인이 모은 돈을 합쳐가지고 여기로 갈아타기 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뭐 영영 마포구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첫 집이 결국에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시작도 안 하면 그 다음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포기하시거나 미리부터 좌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루트로 갈아타기해서 여기로 오나요? 보통 이 공덕역 쪽으로 많이 오나요? 마포 안에서는 아까 저희가 시작한 공덕역 근처에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새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새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요. 위쪽이랑 하면 몇 번 출구 정도를 말씀해 2번, 3번 출구, 그 다음에 이제 아현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뭐 마포 프레티자이나 이런 신축들이 있는 쪽,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임장하고 있는 대흥 용강동 쪽도 살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 선택들을 하십니다. 보통 어디서 여기로 많이 갈아타기를 하세요? 뭐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뭐 이런 쪽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여기보다 더 상급지는 어디지라고 봤었을 때가 마포구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단계씩 또는 두 단계씩 이렇게 마포구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제 거주지 이동을 하시죠. 보통 마포가 최종 정착지예요? 아니면 마포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세요? 참 이게 상대적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 마포에 있는 그 아파트만 가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게 마포구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강남이나 또 이런 데를 또 진입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어디까지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마포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가격이 싸지 않은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특히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가 익숙하고 편한 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지역 옮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갈아타기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마포구로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의 영상을 통해서, 동네방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저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 내 집 마련의 긴 여정 안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마포역이 있는 데예요. 큰 도로를 건너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오피스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덕역 오거리부터 해가지고 이 큰 도로 기준으로 쫙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포구가 6개월 사이에 4억에서 5억이 올랐어요. 한 달에 8천씩 오른 셈이죠.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거래가 싹 멈췄는데, 여기같이 이렇게 좋은 데는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신고가 계속 찍고 있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지가 이제 거래되기 시작하면은 밑에 있는 지역들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상급지가 거래가 되면은 이 가격에도 누가 거래하네? 그러면서 마포구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집을 팔고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은 가격이 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마포 삼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97년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려고 이제 아파트를 보실 때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까 마포 태형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주변에 유흥상가들이 많고 노래방이나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단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아파트가 97년식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포역에서 가깝고요. 이 안에 들어와 보면은 관리도 잘 돼 있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6개월 정도 전만 해도 가격이 15억 정도로 비슷했었거든요. 30평대 기준. 근데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바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있나, 학원가가 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연식이 2년 낡아서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했었을 때 살기 좋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들이 내 집 마련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어떤 구축 아파트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들에 적용이 돼요. 신축부터 구축까지. 그런데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요. 아파트를 보실 때 신축 아파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살기 좋은 것들이 있는가, 나만 살기 좋은 거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포인트가 여기랑 가깝냐,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가 가깝냐, 그다음 세 번째는 학원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하나씩만 보시거든요. 신축 또는 역세권 또는 학교, 이것만 보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3-4가지의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주고서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고르려고 하는 집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집이어야 되거든요. 답안지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것 같은 거죠. 이미 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답안지를 먼저 본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마포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여기 10번거리인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구축이니까는 다 안 좋겠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은 구축이어도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이제 광흥창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6개월 동안에 10억에서 17억까지 간 거예요. 한 2억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아파트들은 막 가격이 막 5억 올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죠. 아, 나는 내가 똑같이 그 가격이 10억대였는데 왜 내 아파트만 들어올라?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 이 아파트도 좋은 데에는 맞아요. 마포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네. 마포구에 17억이면 저는 네. 사실 부러워요. 그쵸. 저도 부럽. 네, 저희 이제 광흥창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은 또 공덕역 근처랑은 분위기가 되게 다르죠. 이 동네는 오피스가 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한강이랑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위치적으로는 공덕이 직장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공덕이라는 메인 생활권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더 비싸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실 때 환경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장과 교통을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 뭐냐면은 업무지구랑 되게 가까운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포구가 여의도랑도 가깝고요, 광화문이랑도 가깝고요, 시청이랑도 가깝고요. 강남이랑은 좀 그래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강남을 아예 접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덕역이 5호선이랑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5호선을 타고 여의도랑 광화문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를 가지는 땅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북 라인 안에서 여의도나 광화문이 엄청 가까운 지역들도 마포구 말고도 다른 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아파트만 내가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업무지구랑 얼마나 가깝냐 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울 전체와 수도권 전체를 지도로 봤었을 때 한강이랑 가까우면서 이게 이제 용산이랑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좀 더 중심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장과 교통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원래는 막 그 빌라나 주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데들에 폐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환경적으로도 이제 개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마포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초등학교 아이를 키울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도 편리하고, 그리고 또 학교 보내기에도 좋고, 이런 데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포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부터는 보내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포가 사실은 광진구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광진구는 그래도 거기 안에 탄탄한 학군 수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입시를 좀 신경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레벨 안에서 광진구를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마포구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기에는 되게 편한 환경인데 입시 쪽으로 좀 더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금 한강 밤섬자이였거든요. 한강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한강이라는 이름들을 붙인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강이 보인다고 해서 다 대장은 아니고요. 공덕역에서 아까 그 2번, 3번 출구 쪽으로 올라가면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랑 마포 프레스티자 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강이 진짜 1도 안 보이거든요. 가격이 비싸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위치도 좋으면서 신축 아파트이니까 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동산 선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 알아봤는데 여기 연예인 살았던 아파트. 여기가 연예인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아파트라고 해요. 특정 기획사에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그 지역의 중심에서 내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내가 내 집 마련 선택하려고 하는 데가 바깥인지 안쪽인지, 뭐 예를 들어 나는 공덕역에서 가까운데 내 집 마련하는 건지 먼데 내 집 마련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와, 한강 봐. 너무 예쁘다.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본 밤섬자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한강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한강 조망이 장점인 아파트. 그래서 마포구가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의도가 보이십니까? 여의도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네, 여의도. 저기 국회의사당 보이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역시 현타는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살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다들 부지런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탔게 했었구나. 그거는 너무 공감되는 마음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1,500만 원이 전재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 이런 데 임장을 막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막 가격이 이제 10억이 막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나는 1,500만 원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와, 이런 데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진작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춰있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서 멈추면은 나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좀 더 내가 여기 뭐 마포구에 있는 뭐 한강 근처 아파트들, 성동구에 있는 한강 근처 아파트들, 내가 뭐 바로 뭐 트리마제나 이런 데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로 갈 수 있는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박탈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데, 오히려 그 지점이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박탈감과 좌절감이 드는 그 감정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게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내가 좀 더 변화를 하라는 어떤 계기의 시작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좋은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나라고 못 가냐,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라고 못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지금 1,500만 원이 있지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1,500만 원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저도 변화의 시작점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모든 것들은 내가 쌓아온 것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현재의 성적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쌓아 올리는 행동들을 달리하면은 다른 미래의 나의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길 하나 차이로 아파트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예 몰랐는데 이제 그런 임장이나 이런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면서 변화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기 노을 진다, 노을. 너무 여기. 예뻐요. 내 베란다 뷰에서 매일 노을을 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강에서. 너무 좋겠죠. 한 번에 할 수 없다고 대려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도 한 번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단계를 밟아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엔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내 집 마련의 첫 시작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동네방네도 찍고 구해줘 월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네방네 지금 한 3번째 찍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 20-30분 정도 영상 보시잖아요. 이건 꼭 살려주세요. 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기본 평균 4시간 이상 촬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선택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영상 본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집 마련을 꼭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포구 동네방네를 통해서 뭐 나중에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차곡차곡 잘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꺼내서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인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저는 이 지역 꼭 보고 싶어요 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영상 기획하는데 참고를 해서 다음 동네방네 지역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예전에 2012년도에 미분양이 났었던 아파트지만 지금은 거의 15억 이상 오른 그 대장 아파트 마르프에 왔습니다.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9천에서 7억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뭐 동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는 한 23억, 24억 정도 합니다. 이 동네에 시세를 견인하던 아파트였는데 사실은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레프보다 더 새 아파트들이 가격은 더 비싸요. 그렇지만 규모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거의 4,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로 압도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대수가 크고 연식이 좋은 아파트들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낮에 갔었던 지역들을 본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포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를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 마레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단점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덕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을 때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런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희궁자이도 그랬어요. 경희궁자이도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단지가 됐죠. 이제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그런 단지들이 미분양 났었을 때 오르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오르는 거를 흐뭇하게 볼 텐데 또 그게 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동네방네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정보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동네방네 뜰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